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한국 분들이 많이 순매수했던 금액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많이 거래하셨는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엔비디아로서 1등, 지금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두 번째가 메타, 알파벳, 아이온큐, 자, 그 다음에 메타 2배짜리, 그 다음에 일단 세마이컨덕터 3배짜리 싹쓸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 그 다음에 나스닥 100 ETF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나쁘진 않았다. 앞에 있는 세 종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죠. 그 다음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아이온큐도 나쁘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한 달 전에 했을 때는 우리가 매수나 매도할 때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반드시 분할 매수, 그 다음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입니다. 시간을 두면서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길게 두시면서 그 시간에 맞게 내가 오는 가격대까지 기다렸다가 그 가격에 맞게 오실 때마다 조금씩 사셔서 길게 보시면서 가자. 그 다음에 일단 그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가격보다도 더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거보다 더 올라갔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 가격에 지금 이제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로 매수하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자, 항상 일단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타이밍을 자꾸만 잡아서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자, 그런 식으로 차트를 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AI 칩의 경쟁 보고서로 인해서 이 TPU를 말하고 있죠. 구글의 TPU.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하락되면서 상당히 말하자면 안 좋은 모양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더 많이 우려를 해야 될지, 얼마만큼 걱정을 해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주 밸류에이션의 상승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면서 이번 달에 주가가 13% 이상 급락이 된 큰 타격을 가져왔죠. 그래서 2022년도 9월 달에 20% 급락 이후에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잘 아시겠지만 인포메이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메타 자체가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알파벳의 TPU를 갖다 도입하겠다. 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고, 특별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있죠. 그 대기업들이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글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그래픽의 처리 GPU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모색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PU 같은 경우에는 ASIC에 일단 정확하게 특화된 칩이죠. AI를 하기 위해서 특화된 칩이다. GPU는 좀 범용에 관한 것들이고, 자, 그로 인해서 컴퓨팅 작업 부하에 맞춰서 설계된 범용식인 GPU에 비해서 좀 전력의 효율성, 즉 비용이 좀 많이 싸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택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즉각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왜냐면은 지금 엔비디아에 있는 GPU가 다 소진이 되고 다 팔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메타라든지 다른 데는 이런 GPU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TPU를 갖다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TPU를 대신해서 한 번 더 써보겠다.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좀 소프트웨어인 쿠다가 또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기술자가 지금 TPU를 갖다 쓰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의 비용을 갖다 더 증가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모양들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GPU를 갖다가 다 대체한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분석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13%가 급등하면서 연초 대비 한 66%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2025년도 예상 30%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GPU는 분명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는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ASIC이냐 아니면 GPU냐 이런 질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당장 진짜 질문에 있어서는 앞에 놓인 기회가 여전히 큰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아직까지 AI 하드웨어 시장이 성숙하고 포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일단은 이제 템 시장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일단 관건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관건이 아니라 총 시장 규모가 지금 이제 얼마만큼 크냐, 자,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지. 요 시장이 작으면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크면.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고민할 때지 DPU니 ASIC이니 이런 것들을 현재 고민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시장의 규모다. 시장의 규모가 크다면은 GPU와 ASIC 모두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둘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둘 다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시장의 모순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거죠. 요 자체가 구글입니다. 옆에 있는 거. 요건 일단 TSM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지금 TPU 시장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도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엔비디아와 같이 간 느낌이 있죠. 물론 엔비디아보다는 조금은 올라와 있는데, 자, 요런 모양이 있다는 것은 얘가 같이 가면은 마찬가지로 브로드컴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것들 다 제조가 이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하락되고 있다. 자, 그 이유는 이 밑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지금 이제 TSMC하고 좀 같이 많이 붙어들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모양이 있어서 주가가 하락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이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이쪽에 다 맡긴다는 겁니다. 지금 TPU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지금 TSMC에다가 맡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에 조금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 자체가 좀 빠지고 있는 것들 엔비디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진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괴리가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주호 같은 경우는 구글이 메타의 TPU를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요 수요주로서는 브로드컴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브로드컴을 최우수 선택지로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웰과 루빈 파이프라인의 강세를 고려해 볼 때 엔비디아 역시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메타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지만 AMD 이런 것들의 잠재적인 고객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TPU로의 전환 자체에 있어서는 브로드컴에는 긍정적이겠지만은 GPU 공급 업체에게는 다소 어려운 과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AI 분야에서 두 핵심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같이 간다는 것이 따로 국밥으로 노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TPU가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AI 데이터 시장은 아직 초기의 성장 단계에 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시장이 어디에 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디 와 있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시장 규모가 올해 말에 2,420억 달러에서 2030년도에 약 5배 성장하면서 1조 2천억 달러로 성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TPU냐 아니면 GPU냐 그게 초점 맞출 게 아니고 시장이 초기 성장 단계에 있다. 그 시장이 어디 있느냐. 자, 거기가 중요한 거지. 지금 이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25배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회사가 평범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백 아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또한 브로드컴을 봤을 땐 또 확실한 우위도 있다는 겁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TPU라든지 엔트로픽 이런 프로젝트로 인해서 2020년도에 전년 대비 한 100% 이상의 AI 매출의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도 PR에 한 38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당한 프림이 될 수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얘는 38배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25배 받는다. 저기 많이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장 배수에 있어서는 주가 일단 정당하기에는 엔비디아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지금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한 25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25배수를 받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5년 평균 자체가 한 40배수 되고 있습니다. 5년 평균이 40배수인데 지금 이제 25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브로드컴이 있죠.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한 45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많이 받고 있죠. 45배수 받고 있는데 5년 평균을 본다면 22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되고 있죠. 그래서 자기 평균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평균보다도 훨씬 적게 받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이 30배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22배수 정도 받고 있죠. 구글도 지금 30배수 받고 있다는 게 5년 평균은 일단 22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일단 구글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AMD 있죠.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AMD는 좀 비슷하게 갖고 주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37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5년 평균을 본다면 34배수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높아져서 TPU 때문에. 자, 그런데 브로드컴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45배.
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원래 5년 평균이 40배수인데 지금 이제 25배수를 받고 있다는 건 상당히 저렴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엔비디아가 완전히 다 끝난 걸로 생각하면서 좀 배수를 갖다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제대로 된 값어치를 받게 되면은 이 정도의 가격은 아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밸류에이션 25배수는 너무나 적은 배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엔비디아가 거품이다. 그 뒷면에는 마이클 버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헤지펀드의 등록 취소 후에 AI 버블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뉴스레터를 출간하고 있는데, 자, 마이클 버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 자,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마이클 버리가 생각하고 있는 4가지 정도의 엔비디아의 문제점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다음번에 또 깊이 있게 말하겠고, 좀 포괄적으로 봐서 첫 번째는 디프레이션이다. 자, 감가상각에 대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있죠. 즉 말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 인벤토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 매출 채권 회전율에 관한 것들. 자,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SBC 있죠. 그래서 주식 보상 체계, 즉 말해서 스탁 옵션 해지 이런 데 대한 문제가 있다. 이 4가지 정도를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온 것 자체가 버블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기술적인 이야기고, 지금 이제 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옛날에 자기가 숏 해가지고 먹었을 때 있죠. 자, 그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숏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8년도 이전에 주택시장이 붕괴를 예측해서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 있죠. 서프라임 모기지. 자, 그것 때문에 일단 유명해졌는데, 헤지펀드 요번에 등록을 취소한 후에 सब스택이라는 뉴스레터를 출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관론으로서 상당히 많이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XS 구축한 엄청난 팔로 있죠. 한 16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자, 그걸 통해서 연회비 한 379달러, 즉 한 30불 정도를 일단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에. 자, 그와 더불어서 자기 책 카산드라 언체인드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버블 영역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1990년대 후반의 기술 열풍, 그 다음에 지금 AI 열풍 사이에서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2000년도 2월 21일입니다. 요때에 지금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아마존 주식을 공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자, 그때 그린스펀 있죠. 그린스펀이 그때 지금 이제 의장이었습니다. 페드 의장. 그래서 주택 가격의 거품은 가능성 없어 보인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자, 그와 비슷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월 자체가 2025년도에 AI 기업들은 실제로 수익성이 있다. 자, 그래서 그건 다른 문제다. 버블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똑같이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라든지 그린스펀 의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똑같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자, 그다음 지금이 조금은 버블로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꾸만 그쪽으로 연관을 시켜서 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봐야 될 것이,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그린스펀이 2005년도에 주택가격 버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터졌던 것은 2008년도입니다. 자, 터졌던 이유가 그 다음에 불과 2년 전의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빅숏이 서프라임 붕괴로 인정되기 불과 2년 전. 자, 그렇다면 지금이 2025년도라는 겁니다. 자, 2025년도라면 충분히 2년 후에 터진다 하더라도 2027년도에 터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지금 이제 버블이다. 그렇게 하회수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서 버블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버블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라도.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자, 그러한 역사가 다시 한번 더 운율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닷컴 시대와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이 외삽이 되고 있고,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면서 미국의 기술이 경제를 바꿀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서 자본 지출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파월의 거품에 대해서 우려를 일축하고 AI 회사가 실제로 수익성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호황과는 다른 것이다.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똑같이 연출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그린스펀이 제시했던 확신에 섬뜩한 제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닷컴이 한창일 때 버리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매도 표시를 취했는데, 오늘 또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똑같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가 먹었던 거 있죠. 이제 언제 먹었냐 그렇게 했을 때는 2000년에서 2008년도 있죠. 요때 일단 전설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밸류 펀드 여기에 대해서 닷컴 버블 때 먹었고, 서프라임 모기지 때 먹었다는 겁니다. 요때 S&P 500을 갖다 압도적으로 능가했다. 즉 시장이 붕괴될 때 오히려 수익이 극대화됐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일단 수익이 많았죠. 자, 그다음 또 요때 수익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숏을 쳐서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숏만 치는 건 아닌데 이럴 때 자기가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다 붕괴가 되고 있을 때 더욱더 많이 먹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 아니면 역발상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뭐 단순한 비관론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펀더멘탈을 분석해서 역발상의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K라든지 13F 이런 것들을 심층 리서치해서 저평가를 식불하고 안전마진을 확보한 후에 역발상 베팅, 시장의 공포에다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매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모두가 매도할 때 매수하고 과열됐을 때 숏을 포지션을 잡는 사람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도 알리바마, JD.com 이런 것들 매수세가 이러한 철저한 연장성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 우리가 완전히 비판만 해서는 안 되겠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도 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청산하기 전에 13F 공시 기준을 한번 봤을 때는 중국의 기술주, 그다음 미국의 헬스케어, 그다음 현금성 자산 이런 데 좀 많이 집중이 되었죠. 그래서 뭐 알리바바라든지 JD.com, HCA, 바이두 이런 식으로 상위 보유 종목이 있었고 특별히 이미 소비자가 좀 많았고 헬스케어, 그다음에 통신 이렇게 에너지, 금융 이런 쪽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없었다는 겁니다. 기술주는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지금은 조금은 매도 타임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숏을 쳤던 것이 아무래도 마이클 버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과거 어느 정도 일단 주요 베팅을 했어서 승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클 벨의 모든 예측이 맞았던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베팅의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은 2008년도에 일단 숏 칠 때 있죠. 서프라임 모기지 이때 상당히 많이 먹었다. 자, 퍼센티지로 본다면 이 정도로 일단 100%. 자, 그 다음 게임스탑 롱 했을 때 있죠. 2019년도 이때도 한 80% 먹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일단은 테슬라 숏 했을 때 2021년도에 그때는 마이너스 20%.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애플 숏 이런 것 했을 때도 거의 20%, 18%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는 그렇게 일단 좋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숏에서 많이 먹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마이클 버리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는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서 요번에 숏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I 패권 전쟁에 있어서 GPU와 TPU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들, 자, 그로 해서 엄청나게 범용선을 갖다가 자랑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천 개의 코어를 갖다가 통한 병렬 연산으로서 AI 학습의 표준이 되고 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생태계가 쿠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TPU 같은 경우는 구글의 딥러닝을 갖다가 위해서 개발한 ASIC 주문형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기능을 다 제거하고 행렬 연상에만 올인하면서 전성비가 상당히 뛰어나다. 요 점이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회사를 분석할 때 이렇게 육각형을 통해서 육각형에서 어디가 일단 가장 많이 근접을 하느냐, 자, 그게 따라서 일단 회사를 갖다가 분석하는 게 많은데, 자, 여기서도 보시더라도 GPU 있죠. 요 녹색이 GPU입니다. 그 GPU 같은 경우는 개발의 편의성이 많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생태계가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법령의 유연성이 있다는 것들, 요 세 가지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붙어 있죠. 육각형 중에서. 그 다음에 메모리 대역폭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TPU 있죠. 그 다음 TPU는 구글은 어디 쪽이 가까우냐. 그러니까 이제 행렬의 연산 속도라든지 에너지 효율성.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인지 이쪽은 구글 쪽이 좋고, 그 다음 나머지는 아무래도 이쪽에 있어서는 GPU가 좀 좋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걸마다 요 두 개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것이 지금 이제 좋으냐,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서 승자가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라지 랭귀지 모델 학습에는 GPU가 여전히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추천 모델의 추론 이런 데서는 TPU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GPU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과학 연산에 유리한데, TPU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정밀도, 이런 데서 더욱더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AI 연산에 최적화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TPU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새로운 AI 알고리즘이 나오면은 GPU는 즉시 쿠다 업데이트로 대응이 가능한데, TPU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사이클에 맞춰서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쿠다 데이터로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여기서 또 절감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 소프트웨어가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TPU는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계속해서 TPU를 갖다가 할지, 자,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퀘션 마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비용의 코스트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TPU는 특징의 워크로드 이런 데서 GPU 대비해서 최대 30에서 50%의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요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쿠다 생태계에 따른 그런 비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서 승자가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단점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GPU 같은 경우는 H100이 있죠. 자, 여기에서는 압도적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들, 범용성이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쉬운 개발에 접근성이 되고 있다는 것들, PC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단점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하드웨어 가격이 높다는 것들, 엄청난 전력의 소모량이 많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되고 있다. 반면에 TPU 같은 경우는 와트당 성능이 전성비가 우수하다. 대규모 행렬의 연산이 최적화가 되고 있다. 자, 구글의 클라우드가 완벽하게 통합이 되고 있다. 자, 근데 단점은 구글 클라우드 밖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 락인이 되어 있다는 것들. 동적인 현상이 많은 모델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다. 자, 그래서 어느 것이 지금 이제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우수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글로벌 칩 시장을 봤을 때 2022년도부터 202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래서 한 5개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자, 물론 지금 이제 TPU도 따라오고 있는데 GPU도 같이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같이 가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재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현재 모습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TPU가 좀 계속해서 따라가는 입장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PU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의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같이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봐야지 하나만 따로 간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과연 성장은 누가 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단기적인 전망 1에서 3년 정도, 그 다음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단기적인 전망에서는 엔비디아 독주는 계속해서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개발자 생태계는 단기간에는 무너지지 않는다. 쿠다가. 자,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TPU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칩셋이 비용의 효율성 이런 것들 무기로서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가져갈 것이다. 결국 학습은 GPU, 서비스는 TPU라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습,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로 같이 가면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구조가 된다. 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좀 분할로 같이 갖고 가야지 이 한쪽만 들고 가서는 안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체가 그 2025년도가 끝났으니까 2027년도 걸 갖고 오면 되겠죠. 그때 EPS를 갖고 오면 되는 2026년도가 되고 있으니까 2027년도 걸 갖고 와서 그 EPS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내년 정도로 봤을 때, 자, 그때 내년 중반기라든지 그때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지, 자, 그거 보시면 되겠죠. 아까 보셨듯이 한 40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5년치 평균 자체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배수 정도 줄 수 있다는 거죠. 25배수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너무 낮게 보는 거고, 그래서 한 30배수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낮게 잡아서 보통 한 40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30배를 받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일단 배수가 적정 주가가 나오는지 30배에다가 2027년도 EPS 7.45 있죠. 자, 그걸 곱해주게 되면 적어도 한 223불 정도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불 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내년에 이런 가격들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가격이 아니고 2026년도 가격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못 가도. 자, 그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 그때는 좀 매수의 관점이지 지금 여기서 다 털고 나올 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EPS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물론 TPU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누차 말씀드리지 같이 가는 거지 하이브리드로 따로 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서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저가 자체가 169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70불 약간 깼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매수의 관점이 아니겠는가. 주가 자체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25배수니까. 자, 그 다음 가장 저점이었던 요 라인대 있죠. 그것이 164불대였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모습에서 많이 내려왔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물론 아직까지 상승의 추세로 돌아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가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락
하락의 추세를 갖다 완전히 돌파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기간과 시간 조정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서 끝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GPU가 계속해서 필요하고 GPU하고 TPU하고 같이 가는 거지 이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가는 장세에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많이 내려왔다면 매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여기서부터 완전히 털어버리고 손절되면서 더 이상 이제 엔비디아는 꺾어진다. 자,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